K방산의 명품 무기들이 전 세계로부터 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사실 우리 K방산에게는 또 다른 그런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고요. 우리 K방산에 건국 이래 역대급 초호황기를 맞고 있다고 하는데 K방산의 호황은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상지대학교 군사학과의 최기일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K방산이 많이 뜨고 있는데 K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유가 뭘까요? 예, 최근에 K컬처를 뛰어넘어 이제 K방산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또 생겨났는데요. 하나의 신드롬 현상으로 이제는 K방산 르네상스 시대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K방산의 호조세는 사실 글로벌 국제정세와 좀 맞물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에 우크라이나 또는 이스라엘 그리고 주변 국가들의 이러한 어떤 안보에 관련된 어떤 긴장 상황이 고조됨에 따라서 전 세계 각국은 자국의 군사력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새로운 무기체계를 신규 도입해서 이러한 첨단 무기체계 기반으로 각국의 군사력과 국방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기저가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전 세계의 우리 K방산의 명품 무기들이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K방산 명품 무기들은 사실 가성비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품질 우수성과 가격 경쟁력, 이 두 가지 요소가 가장 큰 장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그 계약 이행에 대한 납기 준수 요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3박자가 맞아 떨어짐에 따라서 K방산의 명품 무기들이 전 세계로부터 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몇 년간 K방산이 얼마나 성장한 건가요? 지금 방산 4대주라고 하는 하나에로스페이스를 비롯한 LIG 넥스원, 현대로템, 카이 등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방산 주력 회사들은 52주 최고가를 경신해 나가면서 지금 역대치 최고 그 경영 실적들을 또 기록을 경신하고 있죠. 영업이익률이 약 2조 원을 상회할 것이라고 또 밝힌 바 있고, 그리고 현재 수주 잔고만 하더라도 이 방산 4개사가 약 100조 원 이상의 수주 잔고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사실 우리나라는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이후 1953년 7월부터 지금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휴전 상황인데요. 1990년 탈냉전 이후 세계 각국은 대형 방산업체들의 구조조정, 그 다음에 이러한 군비를 축소하는 기저 속에 우리 대한민국은 한 번도 변함없이 이 군사력 증강과 그 다음에 자국의 방위산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그러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하나의 결실을 맺었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군비 축소와 군비 감축을 하던 시절 우리 대한민국만은 유일하게 그 변함없이 군사력 증강에 열을 올려왔고, 그 방위산업 역량과 그리고 이러한 기반을 육성하는데 변함없이 집중적인 투자를 해왔던 것이 오늘날 K방산의 또 다른 이제 비결 중에 하나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K방산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외에도 그 중동 지역이라든가 또 아프리카, 남미, 글로벌 국제 정세가 매우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 지정학적 요소들이 결국은 어떤 군사력 증강에 대한 그런 수요를 높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향후에 우리 K방산 이 무기에 대한 그런 수요는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우리 K방산에 건국 이래 역대급 초호황기를 맞고 있다고 하는데 K방산의 호황은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2에서 3년, 더 나아가서 한 5년?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년 동안은 우리 K방산의 이른바 초호황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좀 바라봐지고요. 한편으로는 이러한 장밋빛 전망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또 주어진 그 숙제가 있는데요. 결국은 글로벌 무기 시장의 최근 트렌드를 두 가지 단어로 압축을 하자면 첫 번째는 무한 경쟁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방산 선진국들의 어떠한 그런 견제나 또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지속 가능성, 즉 지속 가능한 K방산의 발전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단기로부터 중기 그리고 장기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러한 K방산의 이런 명품 무기들이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도 계속 각광받을 수 있도록 그런 지속 가능한 K방산에 대한 부분이 지금 모색되어야 될 그런 중요한 시점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 대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미국 대선 결과가 방산 시장에도 영향을 줄까요? 예,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은요, 이제 미국 대선 결과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의 외교, 경제, 국방 관련된 많은 그러한 변화들이 또 수반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대선 결과가 트럼프냐 해리스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은 트럼프든 해리스든 미국의 그 어떤 대통령이 당선이 되든 우리 K방산에 대한 호조세는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 좀 보여지고요. 2기 트럼프 재선 시에는 미국의 우방을 비롯해 전 세계 각국이 자국의 군사비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자국의 군사비 지출이 늘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사실 우리 K방산에게는 또 다른 그런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고요. 반면에 해리스가 당선이 되더라도 전 세계 글로벌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지는 상황 속에서 자국의 군사 현대화 그리고 자국의 군사력 증강에 열을 올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사실 트럼프냐 해리스냐 사실 이 결과에 따라서 K방산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미미할 것이다.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우리 K방산의 호조세는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이 방산주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앞으로가 기대되는 방산 기업들은 어떤 곳이 있을까요? 올해 미국의 타임지에서 그 세계 100대 유망 기업을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전 세계 100대 방산 기업에 우리나라 기업이 한 개 기업이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삼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한화가 이름을 올렸어요. 한화는 사명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화약입니다. 그래서 원래 모체가 방산에서부터 시작이 된 회사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국내 제1의 방산 기업이기도 하죠. 이 한화의 이러한 그 방산 부문에 대한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받음으로써 우리 K방산의 성장 가능성이 다시 한번 주목받은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국내 방산주를 최근에는 이제 방산 5대주라고 해서 하나 시스템이 더 추가가 됐는데요. 근데 사실 이 기업의 주식들 못지않게 하지만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그러한 방산 기업이 있거든요. 바로 풍산입니다. 풍산은 5.56mm 소총탄을 비롯해서 155mm 포탄에 이르기까지 이런 포탄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또 동전을 만들기도 하고 또 다양한 민수 사업을 또 영위하고 있는 이제 사업체이기도 하죠. 최근에 155mm 사거리 연장탄 개발이 완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축 반전 드론이라고 하는 이제 무인기 사업군까지도 확대해서 새로운 신수종 사업에 대한 그런 도전들을 해 나가고 있는데 풍산은 앞으로 굉장히 전망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업계에서는 한화 직원들이 풍산 주식을 사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 정도인데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9 자주포 등 이제 주로 지상용 무기 판매가 많았는데 K방산의 대표 무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K9 자주포를 비롯해 지상 화력 장비 위주로 좀 집중적인 투자를 하였고, 또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도 자주포 시장의 마켓시ェ어 70%를 한때는 또 점유했었던 K9 자주포, 우리나라의 대표 수출 효자 품목 중에 하나였죠. 물론 지금도 전 세계 수주 실적으로만 기준으로 하면 약 50%에서 60% 정도의 비중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단연 우리 K방산의 수출 효자 품목이자 베스트셀러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989년 프로토타입으로 시제 개발된 이후로 벌써 만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업계에서는 이제 PIP라고 하는데요. 성능 개량 사업,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업그레이드 사업을 통해서 이제 꾸준히 성능이 이제 보완되었고 향상되어 왔죠. 우리나라의 새로운 K방산의 명품 무기를 이제 이어갈 새로운 무기 체계로 꼽자면 유도 무기 체계, 이제 미사일 체계인데 우리나라의 천궁2 그리고 LSAM이라고 불리우는 장거리 고고도 지대공 미사일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한국형 대공방어 체계를
이루고 있는 이제 KAMD라고 해서요. 고고도로부터 중고도, 저고도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다층 방어 체계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우리가 흔히 MD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MD는 미사일 디펜스, 즉 미슬 디펜스의 약자인데 미사일을 미사일로 요격하는 방식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미사일 제조 강국입니다. 그 미사일 관련된 핵심 기술도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국군의 날 기념 행사에서도 그 현무5를 일반에게 처음 공개를 했는데 이러한 현무 시리즈를 비롯한 그 미사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사일 분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가 또 조선업 강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군함을 건조하는 데 있어서 수상함이나 또는 잠수함 등도 굉장히 잘 만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존의 지상 방산을 뛰어넘어 해상과 공중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폴란드 무기 수출 관련해서도 이제 정책금융 지원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K방산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방위 산업은 이제 정부의 어떤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가와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또 그러한 대규모 무기 거래이기 때문에 일반의 어떤 통상이나 교역, 어떤 무역에 있어서의 그런 수출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그리고 관련 정책과 제도들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데다가 앞서서도 폴란드의 2022년 약 170억 불에 달하는 대규모 방산 수출 수주 기록을 세웠는데요. 이거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역대급 수주 기록을 세웠던 것인데 해외에 무기를 수출하는 국가는요. 그 무기를 수입하는 상대국에게 그런 금융 수출 지원 제도나 파이낸싱 제도를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고요.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히 무기를 수출하는 데 있어서 그 상대 구매국에게 그런 수출 파이낸싱에 대한 수출 금융 지원 제도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방산업을 하시는 기업 관계자나 종사자분들 사이에서는 너무나 기본적인 상식에 가까운 얘기라 뭐 이걸 지원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냥 이거는 어떤 일반인 분들의 일반적인 산업을 접근하는 시각에서의 접근이고 이건 방위 산업을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아니 폴란드가 대규모 무기 수입을 한다지만 그거 다 우리 돈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결국 돌려받을 돈이고 그 한 국가가 그 보증을 해서 이행을 하는 건데 수출 금융 지원에 대한 파이낸싱을 얘기 안 하고 수출을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즉 국가와 국가 간의 무기를 거래하는 과정에서는 수출 금융 지원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출 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정부의 그러한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관련 정책과 제도들에 대한 보완과 그리고 그런 개선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방위 산업은 아직은 그 규모나 그리고 그 방위 산업의 어떤 산업 생태계가 일반적인 다른 타 산업에 비해서는 그 수준이 좀 미약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 이런 노력도 사실은 우리 방산업계에서는 필요하거든요. 이제 국내 내수 시장만이 아닌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무한 경쟁을 감안하자면 우리 국내 기업들이 대형화하고 통합화하여 좀 체급을 키워서 몸집을 키울 필요가 있어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을 하려면 어떤 대형화 통합만이 아닌 이제 일종의 아웃바운드 M&A죠. 그래서 국내 기업이 해외 방산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방식 뭐 이것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산업 부가 효과나 경제적 파급 효과나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게 약간 종속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 무기 있으면 후속 군수 지원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애프터 마켓 시장이 열리는데 우리 전투기를 사면 한 10년 20년 사용하다가 도태시키는 게 아니에요. 30년 40년을 사용하는데 사실 무기 체계는 구매 비용보다 유지 보수 비용이 적게는 3배에서 7배 많게는 10배 들거든요. 그럼 한 대당 400억짜리 전투기 한 대를 팔면 우리는 그 한 대당 4천억의 수출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그 애프터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신성장 수출 전략 산업이라 또는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도 방위 산업에 좀 주목할 필요는 있죠, 사실은. 안보와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